말씀하신 에너지 드링크 이외에도 주의해야 되는 카페인이 또 있는데요. 이거 문제로 한번 드려볼게요. 자, 문제 볼까요? 이것 속의 카페인은 체내 흡수 속도가 초고속이라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것 무엇일까? 1번 커피, 2번 초콜릿, 3번 진통제, 4번 홍차. 뭘까요? 인터넷은 초고속을 좋아하는데 카페인은 약이니까 진통제일까요? 진통제일까? 진통제 맞히셨어요. 예. 진통제 속에 카페인이 흡수가 잘 돼요? 뭐 약이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건가요? 안 교수님. 예, 맞습니다. 예. 진통제 속에 이제 카페인을 집어넣은 이유는요. 진통제의 양을 다 드시게 되면 다른 약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카페인을 같이 넣어보니까 진통제 양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된 건데요. 어쨌든 그 의약품 뒷면을 보시게 되면은 성분 표시에 보시게 되면은 가끔 이제 무수 카페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30mg, 4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도 이제 물 분자가 포함되지 않은 무수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양 전체 다가 카페인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카페인 그러면 물이 포함된 수화물 카페인이기 때문에 좀 영향이 적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마실 수 있는 차에서 발견되는 카페인들은요, 수화물 형태의 카페인이에요. 의약품에 들어가 있는 건 무수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량이 많으니까 보통 한 3배에서 5배 정도 카페인 용량이 많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흡수도 빨라요. 그래서 2배에서 5배 정도로 빠르게 흡수되고 전량이 다 흡수되기 때문에 카페인으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게 좀 걱정되시면은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가끔 종합감기약 먹고 밤잠을 못 이룬 적이 있거든요. 그게 카페인 때문이라는 생각이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이렇게 약을 처방 받으실 때도 좀 상의를 잘 해보셔야겠네요. 주의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의약품을 드실 때는 이제 전문가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종합감기약 속에서도 코감기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 물질과 카페인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약물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뭐 골관절염 같은 데 사용하는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에도 속쓰림 증상이 좀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좀 불안하시면은 전문가 선생님들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뭐 식품에서부터 음료 그리고 약에 이르기까지 카페인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이 카페인 어떤 분들이 드셨을 때 더 특별히 독이 될 수 있는지 주의하셔야 될 분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인데요. 네, 5분이 나와 계신데 첫 번째 열어보도록 할게요. 고혈압이 심한 당신. 고혈압 심하신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카페인은 일반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위의 혈압이라고 해서 수축기 혈압 같은 경우는 3에서 한 14 정도 올리고 아래 혈압 이완기 같은 경우도 4에서 12, 13 정도 일시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카페인 음료를 계속 먹어서 혈압이 올라가서 고혈압 환자가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만은 아까 최석 씨님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시고 나서 좀 내가 운동을 했으니까 한 잔 마셔야지. 근데 운동을 하고 나서 혈압이 올라간 상태에서 커피를 드시게 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운동 전후에서 카페인 섭취는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고혈압이신 분들은 왜 무거운 거 드는 용 쓰는 운동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카페인 드시면 이중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심장으로 갈게요. 심장을 부여잡고 계시는데 부정맥이 있는 당신도 카페인 섭취를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유 교수님, 이유는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부정맥이 있어서 치료를 받았었고요. 지금 이제 커피를 전혀 안 마시는데 한 잔 마실 때가 있어요. 어떤 회의 갔을 때 마시면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가슴이 많이 뜹니다. 네. 실제로. 근데 실제로 부정맥이 있거나 심근 허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카페인이 많이 섭취해서 빨리 뛰게 되면은 심근 허혈 부정맥이 악화되고요. 또 부정맥이나 심근 허혈로 약을 드시는 분이 카페인이라고 하면 상호작용을 해서 약 효과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등 예측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정맥 있는 분들, 심근 허혈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카페인 섭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3번째 주의하셔야 할 분들입니다. 뭔가 좀 얇아 보이죠? 가늘어 보이고. 다리를 부여잡고. 네, 뼈가 약한 당신이네요. 네, 이 카페인의 경우에는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배출시키는 아주 최대의 적입니다. 실제 이 카페인의 경우에는 칼슘의 흡수도 방해하고요. 또 우리 몸에 있는 칼슘 배출도 높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에 칼슘량이 적으면은 그만큼 골밀도도 떨어지고 고관절 골절
골절이라든지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뼈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되시면요. 카페인 들어있는 음료 섭취를 좀 줄이셔야 되고요. 정 드시고 싶을 경우에는 칼슘이 들어있는 우유를 함께 넣어서 즐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도한 카페인은 뼈도둑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삿발을 보면 어머님께서 뭔가 좀 기력이 없어 보이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우울증 약 먹는 당신도 카페인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카페인 먹으면은 활력도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줄 알았더니 되려 우울증에 안 좋다고 그러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네, 우울증이 아니라 이제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이 약을. 주의하셔라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카페인 자체는 신경을 약간 흥분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 우울증약이라는 것은 좀 기분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약물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카페인이 그 정신적인 그 흥분을 유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와 함께 드시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5번째 어떤 분인지 지금 배를 잡고 계신데요.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 커피 한 잔 마시면 소화 잘 된다고 드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 보죠? 예, 커피는 일단 소화제는 아닌데요. 그 역류성 식도염이란 뭐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식도와 위가 연결되는 부위에 이제 식도 괄약근이라는 게 있어 갖고요. 그게 이제 꽉 조여져야지 위 내용물들이 안에서 소화가 이루어질 텐데 이게 이제 그 경계선에 있는 괄약근이 좀 느슨해져 갖고 이게 거꾸로 이제 안에 있는 위산과 이런 내용물들이 식도로 역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굉장히 뜨리고 쓰라린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또는 밤에 주무시기 전에 음식을 섭취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탄산음료라든지 카페인 섞인 음료들을 삼가라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연구에 의하면 카페인 들어가 있는 음료가 반드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킨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조금 아직 부족해서 연구 중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카페인 자체가 위산을 분비를 촉진을 한다. 그리고 카페인 음료를 드시면 이런 쪽에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신 분들이 좀 속이 쓰리다라는 걸 호소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카페인 들은 음료는 역류성 식도염을 가진 분들은 삼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아유, 카페인을 먹으면 바짝 힘도 나고 기분도 좋아졌는데 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서 카페인을 섭취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이 5가지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의식적으로 좀 카페인을 줄여봐야겠다 이런 노력도 좀 기울이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러면 이게 줄여야 되는 걸까? 아니면 아예 끊어야 되는 걸까? 양당 간에 태기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 임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실제 이 카페인의 경우에는 실은 그냥 딱 끊기는 그렇지만 가끔씩만 즐기게.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태를 잘 파악하고 해야 됩니다. 카페인을 마시다가 마시지 않았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안절부절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평소에 섭취량을 잘 생각해서 내가 잠은 잘 자는지 심장이 뛰진 않는지 아까 두근두근 한다고 하셨죠. 네. 문제가 된 겁니다. 또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잘 살펴보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소화가 잘 되는지 뭐 장 운동은 잘 되는지 이러한 신체상을 잘 살펴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괜찮으면은 괜찮은 그 적정량을 본인만의 적정량을 찾아내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차트로 그래서 준비하셨죠, 이 교수님. 카페인에 민감한 네. 당신 자 이것만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 나만의 적정 섭취량을 잘 찾아서 스트레스라든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드시고요. 특히 이게 야간에 문제가 됩니다. 수면 장애가 가장 큰 그런 금단 증상이니까요. 오후 4시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섭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민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음료를 드실 때에도 거기에 고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또 음료뿐만 아니에요. 요즘은 잠 깨는 껌 이렇게 해서 껌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을 수 있고 초콜릿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곳에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요.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시고 드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